여러분의 연애, 지금 혹시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닌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자가 이별을 결심했을 때 보이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징후들입니다. 이 징후들을 미리 알아채고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을 느껴보셨나요? 예전에는 우리 다음 주말에 어디 갈까? 우리 이거 같이 보러 가자. 하며 늘 다음을 기약하고 함께 할 일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주말 데이트 계획부터 사소한 영화 관람까지 모든 이야기에 우리가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우리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춥니다. 대신 나 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 나는 이거 혼자 볼 거야와 같은 나 중심의 이야기가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 데이트 계획은 늘 여자친구 몫이었던 민준 씨. 여자친구가 가보고 싶다는 곳이 너무 많아 주말마다 행복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친구는 오빠, 이번 주말에 뭐 할래? 라고 묻지도 않고 민준 씨가 제안하는 모든 것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민준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도 여행 계획에도 글쎄. 나 요즘 좀 피곤해서라며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했죠. 예전 같으면 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을 여자친구였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지영 씨는 남자친구와 주말마다 맛집 탐방을 즐겼습니다. 늘 새로운 맛집을 찾아 예약하고 남자친구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공유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지영 씨는 남자친구에게 맛집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 라고 물으면 글쎄 딱히 생각나는 데가 없네. 오빠가 알아봐줘. 라고 무책임하게 답하고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약속을 먼저 잡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여러분과의 데이트가 힐링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여러분과의 시간이 더 이상 설렘과 기대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요즘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인 관계에서 싸움은 건강한 소통의 한 방식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맨날 치고받고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한 다툼은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율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친구와 전혀 싸우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이때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싸우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싸움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 때문에 싸우고 늦은 귀가 때문에 잔소리하고 심지어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습관 때문에도 투닥거렸을 겁니다. 그 모든 잔소리와 짜증은 사실 당신이 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덤덤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여자친구는 그저 알겠어, 괜찮아라고 답하며 더 이상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가령 늘 남자친구의 잦은 술자리에 불만을 토로하던 민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남자친구가 늦게 들어오거나 술에 취해 연락이 없으면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폭풍 잔소리를 퍼부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정 씨는 남자친구의 술자리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늦게 들어와도 왔어? 한마디 던질 뿐이고 연락이 없어도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드디어 여자친구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라며 기뻐했지만 사실 민정 씨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한 모든 기대와 관심 자체를 접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회사원 철수 씨는 여자친구의 쇼핑 중독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쇼핑에 쓰는 바람에 미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수없이 싸웠죠. 하지만 최근 여자친구는 철수 씨에게 자신의 쇼핑에 대해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철수 씨가 쇼핑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해도 응, 알겠어라고 건성으로 답할 뿐입니다.
더 이상 철수 씨와의 싸움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의 이러한 태도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내면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애는 싸움조차 없는 고요한 폭풍전야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의 SNS 피드에서 여러분의 흔적이 사라진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어딜 가든 뭘 먹든 심지어는 집에서 함께 뒹굴뒹굴하는 모습까지 럽스타그램으로 도배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쁜 사진에 해시태그 럽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트, 해시태그 내 사랑 같은 해시태그는 기본이었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면 자랑스럽게 답글을 달았죠. 그 모든 행동은 여러분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많던 럽스타그램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물론 SNS를 잘하지 않는 여자친구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SNS 중독이라 할 만큼 활발하게 활동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여러분과의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플루언서 혜진 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마다 사진 수백 장을 찍어 베스트 컷을 골라 올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게시물마다 남자친구를 태그하고 댓글로 알콩달콩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혜진 씨의 피드에는 예쁜 카페 사진, 감성적인 풍경 사진만 가득하고 남자친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우리 사진 왜 안 올려? 라고 물으면 요즘은 풍경 사진이 더 좋더라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직장인 영호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SNS에 자신을 태그해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영호 씨가 올린 게시물에도 여자친구가 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요즘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호 씨가 여자친구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은 모두 삭제되어 있거나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SNS를 여러분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여러분과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어쩌면 이별 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요즘 SNS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한 번쯤 여자친구의 SNS를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스킨십은 애정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사소한 행동부터 포옹, 입맞춤 등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친구의 스킨십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혹은 의무적인 행동으로 변했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팔에 착 달라붙어 애교를 부리거나 길을 걸을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장난스럽게 여러분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팔을 깨물면서 애정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모두 여러분을 향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설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장난기 넘치던 스킨십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먼저 손을 잡으려 해도 왠지 모르게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입맞춤을 해도 예전처럼 깊은 교감이 느껴지지 않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사에 애교가 넘치던 유진 씨는 남자친구와 있을 때 늘 품에 안겨 있거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거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드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유진 씨는 남자친구의 스킨십을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팔짱을 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팔을 빼거나 손을 잡으면 금세 놓아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서운한 마음에 요즘 왜 스킨십이 줄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유진 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은 더 이상 설렘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던 예나 씨는 예전 같으면 남자친구가 자신을 꽉 안아줄 때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안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심지어 답답함을 느끼거나 얼른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관계 시에도 예전과 같은 열정이나 교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의무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는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애는 스킨십마저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의식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앞서 싸움의 부재를 이야기했지만 더 나아가 대화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이별의 가장 직접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연인이라면 서로의 일상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미 이별을 결심했다면 이런 모든 종류의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해도 여자친구는 건성으로 응, 아하라고 대답하며 별다른 리액션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자친구의 하루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그랬어라고 짧게 답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도 무관심한 표정으로 듣거나 아예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친구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해주던 혜교 씨는 최근 들어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퇴근 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해도 혜교 씨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딴청을 피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내 이야기 듣고 있어? 라고 물으면 듣고 있었어. 그래서? 라고 반문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혜교 씨에게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더 이상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대학생 준수 씨는 여자친구와 늘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고민까지 여자친구와는 스스럼 없이 나눴죠. 하지만 최근 여자친구는 준수 씨의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나 지금 바빠라며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준수 씨가 자신의 진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도 여자친구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니야? 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는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잠시라도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별을 생각하는 여자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점점 더 늘려나갑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마치 주문처럼 그녀의 입에서 자주 튀어나옵니다.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혼자 여행 갈 거야 등 혼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여러분과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령, 늘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니던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주말마다 남자친구와 교회로 나가거나 연차를 써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낙이었죠. 그런데 최근 수진 씨는 남자친구에게 나 혼자 제주도에 다녀올게라고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수진 씨는 아니, 이번에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 씨는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 혼자만의 재충전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늘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지던 효정 씨는 요즘 들어 갑자기 나 오늘 혼밥할 거야. 오늘 저녁 약속 없어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을 회피했습니다. 주말에도 남자친구에게 나 오늘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어라고 말하며 함께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여러분과의 시간이 행복하기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방증입니다. 그녀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점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편안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편안해진 관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에게서 예전의 설렘이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너무 편안하게만 대한다면 이별을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늘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려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거나 여러분 앞에서 방귀를 트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트림을 하는 등 지나치게 편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여러분은 더 이상 설렘을 주는 이성이 아니라 그저 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은 종종 무관심과 이별의 전조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늘 데이트할 때마다 완벽하게 꾸미고 나오던 지수 씨는 남자친구 앞에서 이제 막 세수하고 나온 듯한 얼굴로 나타나거나 늘 입던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늘 좀 대충 입고 나왔네 라고 농담을 던져도 지수 씨는 오빠 앞에서 내가 예뻐 보일 필요 있어. 이제 편한 사이잖아. 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항상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던 현아 씨는 최근 들어 남자친구 앞에서 트림을 크게 하거나 화장실에 오래 머무는 등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좀 조심스럽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 뭐 어때? 우리 이제 가족 같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는 가족 혹은 친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이런 과도한 편안함은 오히려 관계의 끝을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요즘 여러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 편안함이 혹시 관계의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징후들을 통해 여러분의 연애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여자친구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요즘 좀 어색한 것 같아. 내가 혹시 너에게 서운하게 한 건 없니? 와 같이 진심으로 다가서서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자친구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녀가 여러분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여러분은 그녀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적은 없었나요? 연애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두 사람의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이별의 징후나 이별을 극복했던 특별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